two richest men in the world are dramatically different. Warren Buffett earned his $41 billion the old-fashioned way by investing in solid old-line companies that sell basic products: insurance, soft drinks, home improvement, and shoes. Bill Gates is the modern genius who earned his $50 billion by creating the world's largest software company, Microsoft. His innovative products include Windows, Office, and Xbox 360. In spite of their differences, the two men are close friends, and they share a common passion: interacting with America's brightest students. Today, Buffett has invited Gates to join him in a dialogue with students from the University of Nebraska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Buffett earned his bachelor's degree here in 1950.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저에게 관심이 없더군요.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친구와 사귀는 걸 보고 저도 우쿨렐레를 배웠지만 그래도 저를 봐주지 않았답니다. Both men relished the opportunity to engage in spirited discussion with members of the next generation of business leaders. The one condition they placed on this event is that no faculty, staff, parents, or reporters will be allowed to talk. Only students will ask the questions. We're all pretty excited 무척 기대가 커요. 세계 최고 부자를 만난다니 정말 설레네요. 하고 싶은 질문들이 많아요. 일주일 내로 오늘만을 기다렸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고 싶어요. 찍었나요? 좋습니다. 아주 재밌을 거예요. 네브라스카 링컨 대학교 경영학부 학생 여러분,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를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As the men take their seats, students selected by the faculty of the business college are ready with questions that have not been shared with either Buffett or Gates. The students begin with one of the most difficult questions facing business today.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는 킴 마틴입니다. 이 학교에서 금융을 전공하고 있어요. 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조직 내의 도덕적인 리더십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본인 아래의 경영자들이 본인의 뜻과 맞는 결정을 내리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시죠? 저희 회사는 자본이 풍부하죠. 돈을 더 벌면야 좋겠지만 이러도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평판이 나빠지는 것만은 막아야죠. 그래서 저는 경영자들에게는 묻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항상 평가하라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건 첫 번째 조건일 뿐이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신문 검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자기가 내린 어떤 결정이 다음 날 아침 신문에 실리고 그 기사를 가족들과 친구들, 이웃 사람들이 읽는다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기자는 똑똑하지만 우호적이지는 않은 사람이라고 해두죠. 그렇게 기사화됐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아슬아슬할 때는 취소가 났습니다. 가끔 저에게 확인을 부탁하는 경영자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정도라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제 기준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진들은 대부분 대학을 다니다가 학위를 따고 바로 입사한 사람들입니다. 저희 사업은 사실 상당히 단순합니다.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죠. 저희는 매년 한자리에 앉아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원할지 토론해 봅니다. 저희 제품들은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 방식에 대해서는 직접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경영자들이 일하는 내용을 보면 믿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여기서 대학 졸업생은 저 하나로군요. 예, 하버드 대학교 티셔츠는 곧 벗을 생각입니다. 과정을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적을 남겨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졸업생이 아니면 반나절도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브라스카 대학교 경영학 전공 4학년 니콜 브로코프트입니다. 누군가가 두 분께 해준 조언 중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조언은 사생활과 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내가 해준 말 중 제일 좋았던 게 뭔가? 사실 버핏이 조언이 맞습니다. 처음 버핏씨를 만난 뒤 다음 약속을 잡자고 했을 때 버핏씨가 꺼낸 달력에는 비어있는 날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 없는 잡다한 일정을 줄이는 실력이 대단하시다고 말했었죠.
그때 버핏 씨는 거절을 잘해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셨죠. 진짜 중요한 일정을 고를 줄 알아야 해요. 버핏 씨에게 배운 것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훈입니다. 이제 일을 거절할 때마다 버핏 씨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사실 제가 하려던 말은 초대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제 생각에 저는 아버지로부터 좋은 조언을 많이 받았죠. 직접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전 아버지를 보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하신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중요한 교훈을 많이 얻었죠. 사람에게는 내면의 채점표와 외적인 채점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더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자기 내면의 채점표가 마음에 드신다면 인생이 아마 굉장히 즐거워질 겁니다. 외적인 채점표에 너무 매달리는 사람들의 경우는 모든 것이 끝난 뒤에 공허함을 느끼기 쉬울 겁니다. 메리 라이저고 회계학 전공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두 분을 금융 전문가라고 보고 두 분을 따라 움직이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평가가 필요할 때 두 분은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시나요? 저는 보통 거울을 봅니다. 솔직히 말한 거예요. 제 일의 특성상 저는 혼자서 생각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모은다는 것은 곧 남들이 다 하고 있는 일을 따라하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하는 일에는 혼자서 생각을 해낼 수 있을 만한 환경과 성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훌륭한 동업자가 있어요. 찰리 몽그라는 친구인데 전 그 친구만큼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생각하는 방식이 비슷해요. 종종 의견을 나누곤 하는데 그리 자주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찰리의 마음을 알고 찰리도 제 마음을 알죠. 저는 찰리에게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어차피 다 알고 있으니까 돈 들여 전화를 걸 필요가 없죠. 바꿔 말하면 제가 결정을 내리거나 할 때마다 간부들을 불러들여서 의견을 물어야 한다면 전 회사를 이끌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제가 책임을 꺼리는 건 아닙니다. 전 단지 투표가 싫은 것뿐이에요. 투자 분야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회사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영진의 결정도 획일화됩니다. 경영진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절대로 기발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겁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그 회사들이 어떤 기술에 투자를 할 건지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버핏 씨의 일과 조금 비슷해요. 때로는 기존의 방식들을 버리고 아직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것에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기술 영역에서 벗어났을 때 저는 운이 좋았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스티븐 발머를 만났으니까요. 저희는 거의 매일 서로의 사무실을 드나듭니다. 발머가 사업 쪽에 가까운 머리라면 저는 기술 쪽에 가까운 머리를 지녔죠. 하지만 저희는 오랜 세월을 함께 일하며 상대방의 생각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됐어요. 덕분에 상대의 예측을 벗어나는 방법도 알게 됐죠. 발머를 빼면 정말 힘든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저는 아버지를 찾아가거나 버핏 씨를 만납니다. 아내 멜린다를 찾기도 하죠.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고 저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순간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마음이 들뜨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멜린다가 저의 약점을 잘 지적해주는 편이죠. 주위에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습니다. 주위 친구들이나 조언자들에게 일종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파티에 가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잊거나 하는 것이 저의 사소한 단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주인에게는 인사 잘해요. 예, 그건 아내가 도와줘서 괜찮아요. 어린아지겠어. 그래서 어떤 중요한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건 정말로 훌륭한 자산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말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분야에 집중하지만 버크셔는 다양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경영자만 40명입니다. 전 경영자들을 방임하는 편입니다. 다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실수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저의 확인이 없어도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회사는 분산형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저희는 사람들의 두뇌뿐 아니라 그들의 에너지와 성실함을 보고 경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돼요.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든 결정을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잃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저는 보험회 계약 전공 3학년 케이틀린 풀처입니다. 두 분 모두 여러 명의 경영자들을 거느리고 계신데요. 새롭게 이 분야에 취업하게 된 사람이 더 높은 경영자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도 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만 어디에서나 특별한 사람은 항상 눈에 띕니다. 그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IQ가 200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행동 방식, 그들이 해내는 일이 중요하죠. 저희는 각 직원이 얼마만큼의 에너지와 정성과 실력을 보여주는지,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등을 다양한 면을 봅니다. 뛰어난 사람들은 기대 이상으로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필요한 것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편안한 마음가짐입니다. 과술도 길러주면 좋습니다. 과술은 앞으로 60년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자산이니까요. 연설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나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차피 앞으로 60년간은 그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인간관계의 기술입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최선을 끌어낼 수 있는 건 드문 재능이죠. IQ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보다는 태도와 관련이 깊어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죠. 일찍 업계에 뛰어들었다는 것이 신경 쓰일 때도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을 할 필요도 똑똑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로부터 최선을 이끌어내기만 하면 그만큼 보상도 커질 테니까요. 회사의 특성상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입사한 지 3년만 해도 급속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습니다. 전략을 세우는 능력이 뛰어나서 승진하는 경우도 있죠. 소프트웨어 제작인 경우가 많죠.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나 개인적인 기여도가 높은 경우에도 승진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저희는 각 분야에 어울리는 진로를 준비하려 노력하고 있죠. 회사가 선호하는 사람은 방금 나온 세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조직의 위쪽으로 올라가면 점점 더 많은 사고의 기술이 필요해집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고 전략도 잘 세워야 하죠. 저는 이 세 가지 능력 중 하나씩을 보유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고 정말 놀라곤 합니다.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셋을 모두 갖춘 사람들은 드뭅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군요. 개인적인 기여도가 높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그들의 의견을 구하는 일은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저희는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룬 사람 또는 그 자질 중 하나가 모자랄 때는 다른 사람과 짝을 이루어 단점을 보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주 드물거든요. 높은 자리에 앉힐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재들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다면 정말 반가운 일이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라이언 맨들릭입니다. 네브라스카주 오마하 출신이고 회계 전공 4학년입니다. 게이츠 씨에게 질문하죠. 저는 몇 주 전에 게이츠 씨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이 메일을 20명이 보내면 $10,000를 준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안 들어오네요. 어쩌다 스팸 메일에 동네북이 된 건지 모르겠군. 예. 저도 스팸 메일을 많이 받아요.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한 달에 몇 달러만 내면 법률 업무를 맡아준다는 거였죠.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다시 여쭙겠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셨을 때 지금의 성공을 이뤄내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들은 무엇이었나요? 새로 생긴 습관이 있나요? 젊은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생긴 건데 사실 나쁜 습관이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척하는 거였습니다. 수업에도 잘 안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시험 이틀 전에 갑자기 몰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재미있어 했어요. 그게 저의 전략이었죠. 벼락치기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 말이에요. 하지만 사업에는 그게 굉장히 나쁜 습관이었어요. 버리는데 몇 년이나 걸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에야 일을 처리하는 자세를 칭찬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뒤집어서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는 정리를 잘하고 시간 맞춰 일을 끝내는 학생들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지만 일을 미루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차 안에서도 옷을 갈아입어요. 아마 자동차 보험은 들기 힘들걸요. 아직도 그 버릇이 조금은 남아있어요. 습관은 뒤늦게 생기기도 하죠. 전 올바른 영웅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영웅이란 뭐랄까, 여러분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죠. 세계를 보는 시각을 형성해주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구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최대한 많이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양한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행운이고 좋은 교육을 받게 된 것도 행운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재력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그게 바로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리고 열정을 따르십시오. 자기 마음이 가는 일을 아세요. 전 여기서도 운이 좋았죠. 제 마음이 끌리는 일을 금방 찾았어요. 하지만 돈만 보고 직업을 택하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은 성격의 회사에 들어가거나 잘 맞지 않은 사람들 밑에서 일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 들뜬 마음으로 일어나 출근할 수 있어야 해요. 꼭 10년 뒤에도 같은 곳에서 일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다 배우는 겁니다. 전 저의 영웅인 벤 그레이엄 밑에서 일하게 됐는데 전 집으로 돌아와서 월말에 첫 월급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를 받고 일하게 된 건지 몰랐습니다. 그 일이 저에게 맞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했던 거죠. 그러니 열정을 따라가세요. 전 엘리자베스 빈야드고 마케팅 전공 4학년입니다. 전 사업이 세계화에 관해 여쭙고 싶어요. 저도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화는 소규모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 소규모 사업이라면 대부분의 경우에 세계화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알맞은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면 먼 중국이나 인도에서 일어나는 일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저희 회사와 거래하는 소규모 사업들은 세계화라는 것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만약 원단 사업이나 신발, 가구 사업 같은 규모가 큰 일을 한다면야 제조비 면에 있어서 세계의 흐름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말입니다. 세계화의 흐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게임의 법칙을 바꾸고 있거든요. 버핏이 말씀처럼. 작은 규모의 사업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죠. 대부분 지역적인 사업이라서 먼 나라에서 다른 사람이 그 사업을 따라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세계화의 가장 큰 변화는 중국의 발전입니다. 사업의 발달과 효율성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미국보다 더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든 중국을 경제의 중요한 변수로 여기고 주목해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계화라는 시각에서 중국이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겁니다. 저는 경영전공 4학년인 마리사 폰트라고 합니다.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두 분의 벤처 투자 성공 이야기나 신제품이 성공을 거뒀다는 소식만을 접하게 되는데요. 두 분의 경력에서 최악의 투자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 경력에서 최악의 투자라고요? 몇 분이나 남았죠? 예, 제법 많은 실패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괜찮았어요. 사실 주주들이야 걱정을 하겠지만 그건 제가 할 바 아니고요. 누구나 살다 보면 실패를 합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죠. 물론 중요한 결정이 실패로 끝나면 안 되겠죠. 결혼 상대를 고르는 것 같은 문제 말입니다. 이만한 규모의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실패를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줄이려고 노력은 하죠. 하지만 저는 실패에 매달리거나 뒤를 돌아보지는 않아요. 가장 큰 실수는 눈에 띄지 않는 것들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쪽에 가깝죠. 한번 투자해서 그만한 돈을 잃었던 건 처음이에요. 꼭 해야 했던 일을 안 해서 실패했죠.
지금까지 저희가 알면서도 실수를 저질러서 생긴 손실액을 합치면 100억 달러 가까이 될 겁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구매할 기회를 놓쳤던 걸 실패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전 그 분야를 잘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알면서도 결정을 잘못 내려서 실패했던 투자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냥 지나치거나 소규모로만 시행했었어요. 수표를 써야 했을 시간에 멍하니 있기만 했던 거죠. 그런 실수는 드러나지 않아요. 놓쳐버린 기회는 눈에 띄지 않죠. 저는 중요한 기회를 많이 놓쳤어요. 인생의 승리란 모든 부분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에 크게 집착하지 않은 편입니다. 한 번 실수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음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 가장 큰 실수라면 앞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될 상품을 놓치는 것이 되겠죠. 인터넷으로 보는 TV였던 IPTV 같은 기술을 지나치게 빨리 도입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아마 5년이나 앞섰을 거예요. 그게 이제야 보급되고 있죠. 물론 아쉬움은 전혀 없습니다. 유행의 방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검색에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그런 요즘 따라잡아가는 중입니다.만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고 싶군요.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 선두로 나서는 저희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번 첨단 기술을 선보였죠. 인터넷이 등장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저희 회사도 방향을 그쪽으로 돌려야 했어요. IBM사가 저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경쟁사로 돌아선 것은 저희에게도 아주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새로운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혁신적인 기술이 나온다면 저희는 최고의 인재들을 불러 모아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술을 놓치는 것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국제경영학 전공 1학년 모렐 왁스입니다. 억만장자이신 두 분은 지갑에 보통 얼마 정도를 가지고 다니시나요? 저희 지갑에 얼마가 들었냐고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모여서 포커 게임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군요. 500달러짜리 판이라서 저도 지갑에 최소 500달러는 넣어둬야겠다고 생각했죠. 지금은 조금 더 넣었지만 평소에는 거의 안 가지고 다녀요. 자네는? 네, 사실 저는 지갑을 아예 안 들고 다닐 때가 더 많습니다. 브릿지 게임 문제는 가지고 다녀요. 시간이 빌 때나 지루할 때 합니다. 가끔은 운전할 때도요.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는 게 좋거든요. 500달러 없으면 복구에 안 껴져.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가져왔어요. 판돈은 준비했습니다. As the event nears its end, students ask questions about how they can change the world. And Warren Buffett and Bill Gates offer surprising insight into the true nature of success. 안녕하세요. 스테파니 톰키스입니다. 경제학과 4학년이에요.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학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군요. 그리고 두 분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죠.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나요? 사람들은 매일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부모와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녀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형성해 주며 살아가죠. 선생님 역할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주위에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두는 겁니다.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동시에 자신도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일종의 공생관계죠. 그리고 제가 장담하겠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분명히 더 나은 모습으로 바꾸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아니겠죠. 어느 순간 짠 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소소한 변화들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좋은 본보기가 되어준다면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바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많은 경험을 쌓아두라는 겁니다. 미국에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많고 어려운 처지에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재능을 개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 해야 할 일입니다만 그게 잘 되고 있지 않아서 문제죠. 그리고 이상적인 방법은
미국의 수준에 비해 경제적으로 빈곤한 세계의 여러 나라에도 같은 기회를 주는 거겠죠.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처음 접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일반적이죠.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났습니다. 약을 공급하거나 교육을 제공하는 식으로 소수의 사람들도 세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바다주 르노에서 온 댄 디로레토입니다. Y세대라 불리는 저희 세대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또 미래의 지도자가 될 저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공정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상태가 여기서 더 심각해진다면은 나라의 분열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나라의 기치로 삼았던 유동성과 기회의 가치도 빛이 바래고 말겠죠. 그래서 저는 평등에 관한 이 나라 국민들의 이상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게이츠 씨가 굉장히 잘 설명해 줬습니다만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날 수 있었고 지식도 배울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2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도 행운입니다. 그때는 재능이 있어도 성공하기 힘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운이 좋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행운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10년 전 저희는 함께 중국에 갔었는데 머리가 좋고 나쁘고와 상관없이 기회를 얻으려면 앞으로도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행운을 타고나지 못한 미국 사람들만 도울 게 아니라 게이츠 씨 부부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전 세계를 다니며 사람들을 도와줘야만 합니다. 전 그게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게이츠 씨는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거나 병 때문에 가족을 잃어가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백신을 공급해 줬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분야는 많습니다. 여러분 세대도 이런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전공 4학년 제러드 칼슨입니다. 한 가지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것을 원하시며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가지 초능력이라고요? 자네는? 글쎄요. 나보다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겠지. 사람의 수명을 늘리는 것 정도면 괜찮을 것 같군요. 네네. 중요한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니 필기를 해야겠어요. 경쟁자들을 없애는 능력은 사양입니다. 그건 재미가 없잖아요. 골프에서 홀인원만 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책을 아주 빨리 읽는 능력이요. 그게 좋겠군요. 정말 좋겠네요. 하지만 이 친구가 저보다 책을 3배는 빨리 읽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책 읽는 속도가 느려서 10년은 낭비한 것 같아요.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라면 제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이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오늘날의 세계로부터 핵 개발에 관한 지식을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에도 이 문제는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겁니다. 이미 세상에 나와버린 지식이죠. 엎질러진 물이에요. 세상에는 사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이 지식을 손에 넣는 일을 어떻게 막는지가 문제입니다. 요즘은 그 지식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힘을 쓸 수만 있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파괴주의를 전파하는 거겠죠. 하지만 전 방법을 잘 모릅니다. 조금씩은 노력하고 있지만요.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이게 꾸밀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핵 문제가 크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금융전공 4학년 크리스틴 러브그로입니다. 우리 사회는 물질주의가 심각한데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난 두 분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줄 정신적인 부분의 가치는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행히도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자인 줄을 모른 채 자랐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고 부자가 된 뒤에도 집을 옮기지는 않았어요. 저와 아이들은 처음 살던 집에서 계속해서 살았고
학교도 오마하에 있는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살고 있는 마을의 소득 수준도 오마하 지역의 평균 정도입니다. 그러니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저희 아이들은 제 직업도 몰랐어요. 물론 그건 제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이지만요. 하지만 어쨌든 부유하게 자란 건 아닙니다. 이 친구의 경우는 환경이 좀 다른데요. 빌 게이츠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전 충분히 나이를 먹은 뒤에 유명해졌기 때문에 가족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게이츠 씨의 대답을 듣죠. 버핏 씨의 집에 관한 얘기는 제가 보증합니다. 저는 처음 버핏 씨의 집을 방문하던 날 무척 기대가 컸어요. 얼마나 집을 멋지게 꾸미셨을까 생각하면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의자에 방석도 안 붙어 있더군요. 방석이 떨어졌다는 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런 건 서둘러서 수선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이들이 아주 좋은 집에서 성장하게 되면 한계라는 걸 모르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서 시작해야죠.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주고 그 돈으로 사탕을 살지 말지를 선택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하나를 사면 앞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배워야죠. 그런 식으로 현실적인 한계를 익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아프리카나 아시아를 방문해 그곳 사람들의 생활을 보여주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곳이라는 사실을 어렸을 적부터 가르쳐줄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활 수준을 앞으로 수십 년 뒤에는 전 세계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빌어야죠. 주위 사람들이 저희 아이들을 남들과 똑같이 대해주고 아이들 본인의 재능을 봐주기를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아이들에게 접근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겠죠. 아이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능력을 지녔는지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 자녀들은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이미 부자이거나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들이죠. 하지만 저희 자녀들은 저나 게이츠 씨의 재산을 많이 상속받게 될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삽니다. 저의 재산 중 99%는 어떤 형태로든 자산 활동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게이츠 씨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미국 최고, 세계 최고의 부자 집안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희 자녀들도 잘 살기는 하겠지만요. 하지만 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아요. 그건 미국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채용되고 모두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는 것이 미국의 정신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부모를 잘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건 제 생각에는 미국적인 현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매튜 버드입니다. 네브라스카주 엘진 출신이죠. 동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성공적으로 고정소득세 제도를 도입했고 서유럽에서도 이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고정소득세 제도를 도입하는 데 찬성하시나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미국의 세제는 이미 상당히 일률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현재 급여세는 12%인데 8에서 9만 달러까지의 수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게이츠 씨나 저의 수입을 생각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 액수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저희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러니 저희 비서나 아니면 저희 회사의 다른 직원들의 경우는 8에서 9만 달러 수입의 12%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소득세가 또 붙어요. 이때 소득세율은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 둘과 같거나 오히려 더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는 기업의 자본이득과 이윤 배당에 각각 15% 세금 공제를 받거든요. 결국 미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적어도 최근 몇 년간은 큰 부자들만 큰 이익을 봤어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부담만 늘었죠. 사람들은 보통 세율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급여세를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12점 몇 %를 간과하기 쉽죠. 그 결과 제가 보기에
미국의 세금 제도는 지나치게 일률화되어 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나 게이츠 씨의 소득에는 세금을 더 물려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세금을 냅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아주 낮은 세율인 셈이죠. 제가 지금보다 훨씬 돈을 적게 벌었던 25년 전보다 지금 내는 세금의 세율이 더 낮습니다. 지금 제도는 부자들 좋은 일만 해주고 있어요. 저도 버핏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는 국가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좀 더 진보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를 꼽자면 부자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합니다. 소득세를 피해가는 재산이 아주 많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인데 저와 버핏은 현재 세금 제도가 여러 면에서 더 진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평생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 회사 주식을 사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매년 그 돈으로 살아가면 제가 죽은 뒤에 그 주식으로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요. 전 그 어떤 소득세도 내지 않은 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요. 이건 정말 불공평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융전공 4학년 댄 샘프트입니다. 포브스지 400대 부자 명단을 보면 두 분의 재산 총합은 910억 달러라고 하던데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 수치는 세계 70대 빈국의 국민 총생산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돈입니다. 두 분의 엄청난 재산이 세계 경제적인 균형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이란 이렇게 말하면 되겠군요. 요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하는 제품들이 세계의 번영을 이끌어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수백, 수천만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사회가 발급한 보관증 비슷한 걸 받는 거죠. 제 금고에 넣어둔 조그마한 쪽지가 있습니다. 주식 증권이라는 건데요. 그것도 언젠가는 돈으로 바꾸겠죠.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쓸 겁니다. 저희가 가진 돈은 어떤 형태로든 가장 큰 효과, 즉 사회에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쓰이게 될 겁니다.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를 위해서요. 돈은 환원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전 세계의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얼마를 자선 사업에 투입할 것인지와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돈을 쓰느냐죠. 제 생각에 게이츠 씨 부부는 가장 많은 돈을 환원하면서 동시에 제가 아는 한 사회사업에 많은 돈을 쓰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게이츠 씨 부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더 합리적일까? 그래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두뇌와 마음에 큰 재산을 더했죠. 그리고 자선 사업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버핏은 버크셔의 큰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저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을 상당히 소유하고 있지만 그건 소비가 아니죠. 이 사회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소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5천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대저택을 짓고 자기들이 쓸 물건들을 구입하기로 한다면 그들은 그 자원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는 대신 자신들의 방향으로 돌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행운과 실력에 따라서 사회적인 부를 어느 정도 축적한 사람이 그 부의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소비 방식으로 쓰기를 택한다면 그건 로빈 후드와 비슷하겠군요. 위에서 부를 재활용해 돌려주는 겁니다. 재산가 명단 상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의무가 있어요. 일종의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돈만 낼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고민도 거쳐야 합니다. 저는 마케팅 전공 4학년 앨리스 맥입니다. 대학생들은 항상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죠. 두 분은 10년 뒤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고 계시나요? 제 주치의에게는 묻지 마십시오. 건강만 유지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있겠죠. 좋아하거든요.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노동이 필요한 일만 아니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좋을까요?
전 매일 아침 기운차게 일어나 버크셔 해서웨이까지 걸어갑니다. 이 생활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저의 건강에 달려있겠죠. 저는 자녀들에게 벌써 일러뒀습니다. 제가 치맥기를 보여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알아서 저에게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해달라고요. 하지만 기왕이면 한꺼번에 오는 게 좋을 겁니다. 한 명씩 오면 그 녀석만 유언장에서 빼버릴 테니까요.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 저는 60살이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인데 저는 앞으로 10살을 더 먹으면 늙었다는 기분이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40세일 때는 50이면 그렇게 될 줄 알았죠. 하지만 50세에 가까워진 지금 저는 전혀 늙었다는 기분이 들지 않아요. 제가 일생 동안 해온 일은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에 두고 있죠. 앞으로 10년에 걸쳐 저는 자선 사업을 투자하는 시간과 회사에 투자하는 시간의 비중을 조금씩 조절해 나가면서 자선 사업 쪽에 조금씩 더 무게를 두는 쪽으로 변화해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뛰어난 젊은 직원들이 앞으로 제품 전략을 세우는 어려운 업무를 맡아 해나가야 하겠죠.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일이 좋습니다. 좋은 직업이죠.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일과 자선 사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4학년 폴 터냈습니다. 노스다코타에서는 음악을 전공했었죠. 두 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는 무엇이며 사업 외적으로 가장 큰 성공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9살 소녀와 탁구 시합을 했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요. 2주 전 일이죠. 이름이 에리얼리였는데 네. 시합에서 몇 점이나 내셨죠? 제가 낸 점수보다 게이츠 씨가 낸 점수가 많았습니다. 저도 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9살 소녀는 실력이 대단해요. 벌써 잘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저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저에게 사업 외적인 성공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가정을 꾸미는 일이 되겠죠. 저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돈 문제도 그렇고요. 물론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렵지만 저도 정말 잘 해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어요. 저희에게 와서 자기를 입양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게이츠 씨는 아직 아빠지만 전 벌써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 차이만 빼면 저희의 교육 방식은 거의 같아요. 성공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말을 들으면 놀라실 겁니다. 전 제 나이나 제 또래 나이가 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죠.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나이를 먹는다고 해도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공을 빌어줄 겁니다. 가족과 사업상의 동료들, 모든 사람들이 거기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인 사람들도 있어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고 자기 이름을 딴 학교까지 세운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저녁 만찬도 열고 모든 것을 갖췄지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주위에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이가 되면 인생이 참으로 허무해집니다. 엄청난 업적들을 남겼고 포브스의 400대 부자 순위에도 드는 그런 수준이라고 해도 말이죠.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정말이에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다. 몇 명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제 주위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가 되어서까지 아주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 된 겁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With the final question of the evening answered, Warren Buffett and Bill Gates prepare to leave the stage, but not before shaking hands with all of the students who took part in the event.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Okay, thank you. Yeah, okay, you're terrific. Good. You're all dressed up today. Thanks for coming.